자,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를 대비해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학년도 2020학년도죠. 2020학년도 6월달 고3 나형 21번 문제였는데 이제 합성함수와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대칭성과 주기성을 물어보는 문제라서 학교 시험에서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몇 번 출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뭐 문제가 되게 좀 길고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그래프를 좀 줬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좀 얘기했을 때 어렵게 내겠다라고 하면은 그래프를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셔야겠죠. 그래프를 그리셔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에서 그래프를 줬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가조건 fx가 이렇게 줬고요. fx라는 함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처리하시면 됩니다. fx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f-x가 fx랑 같다. 즉 우함수 형태, y축 대칭인 형태를 줬고 그 다음에 fx가 fx-8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주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fx의 그래프가 y축 대칭이면서 얘가 y축 대칭이면서 그 다음에 주기 같은 경우에는 8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뭔가 규칙성이 있겠죠. 즉 주기라는 걸 줬다는 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규칙성을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 규칙성 추론하는 형태 뭔가 반복되는 숫자가 있을 거다라는 거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줬는데 gx라는 함수가 x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져서 0일 때는 그냥 n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고 했고 그 다음에 0이 아닐 때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에 대해서 이제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f 합성 gx 자, 합성 함수가 상수 함수가 되도록 하는 6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합성 함수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이제 함수값을 좀 추론하는 문제죠. 함수값을 추론하는데 약간의 어떤 규칙성과 같이 추론할 때는 합성함수의 기본 형태 자체는 x에서 gx로 넘어가서 f합성 gx로 가는 형태니까 이렇게 좀 시각화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거든. 그래서 x에서 gx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합성을 해서 f합성 gx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뭔진 몰라도 상수, 즉 일정한 숫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이걸 만족하는 n값을 찾으라는 거고 그 n은 자연수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야. 자, 그러면 x 자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게 gx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gx 같은 경우가 x가 0이 아닐 때와 x가 0일 때로 나눠지니까 일단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가 0일 때를 가운데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살짝 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때는 이제 양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어떨 수가 있겠어? 작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작은 경우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럼 그때마다의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 gx 같은 경우는 자 x가 0보다 큽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다면 x분의 절대값 x니까 플러스 보호가 돼가지고 1이라는 것으로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써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자, 다음에 문제에서 gx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x가 0일 때라고 했거든. 그럼 x가 0일 때니까 이제 n일 때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는 n에서 1을 빼준 값이 함수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9로 바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왔는데 요 세 개를 딱 보는 순간의 느낌은 n 플러스 1, n-1이니까 요 세 개가 뭐냐면 연속한 세 자연수다. 연속한 세 자연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 뭐 요 정도는 체크가 될 거고 그럼 이런 얘기가 되겠네. n이라는 값이 이제 뭐냐, 저 자연수를 대입을 했을 때 뭐 1을 대입한다면 1, 0, 그 다음에 2, 뭐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값들이 함수 값이 전부 일정한, 즉 상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얘를 대입했을 때 얘를 대입했을 때 얘를 대입했을 때 무슨 값? 함수 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겠네요. 그러면은
그걸 만족하는 n 값을 규칙성을 이용해서 좀 찾아볼래? 뭐 이런 문제 스타일이 될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보시면 자, 이런 그래프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그래프를 줬고요. 자, 주기성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0부터 시작을 하는데 반대편에는 똑같이 이제 대칭이니까 사실 이쪽을 그려보면 뭐 안 그릴 건데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4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0부터 2에서는 2라는 상수함수를 갖고 2부터 3까지에서는 이제 이런 직선이 되고 3부터 4까지에서는 0이 되는 이런 그래프를 가진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고 그럼 여기 0부터 4까지의 모양이 그대로 Y축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져서 뭐 대충 그려보면 뭐 요 정도의 그림이 추가적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4 정도가 되는 뭐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건데 뭐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보다는 이쪽을 좀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주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마이너스 4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4라는 것을 기준으로 볼 텐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자, 0부터 4까지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4라는 값이 주기성을 띠게 되면 12로 가니까 요쯤이 12라고 이렇게 잡히는 형태가 되겠지. 되니? 그래서 4부터 12까지가 똑같은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그대로 나올 거다. 이 정도의 그래프를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게 그래프가 안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려놓고 주기성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갈게요. 이제 풀어보시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연속한 세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걸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n에다가 이제 뭐부터 대입을 해야 되냐면 1부터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한번 해볼까? n에다가 1이다 라고 해봐. n이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 1이니까 여기가 어딘가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1이라는 값의 함수값을 내가 보면 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n이 1일 때는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2 이렇게 세 값을 비교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0의 함수값도 2가 될 거고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2가 되니까 요 세 개가 서로 어때요? 전부 같은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세 개가 전부 같은 값이네. 따라서 1이라는 숫자는 상수함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근데 2를 해볼게요. 자, n이 2라고 해봐. 그럼 n이 2라고 하면 요 보라색으로 보시면 여기가 2거든? 그럼 얘가 2인데 요 2라는 걸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값 비교를 해보면 자, 요쪽 같은 경우는 2고 얘도 2니까 두 개는 똑같은데 이쪽으로 내려오니까 얘는 0이 돼서 함수값이 달라지죠. 따라서 2일 때는 안 될 거다라는 거야. 되니? 자,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지. 그러면 3일 때도 해볼게요. 자, 3일 때도 해보시게 되면 여기가 3이죠. 여기가 3이면은 요렇게가 다르니까 안 되겠네. 3도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를 봅시다. 자, n이 4일 때를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4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니까 얘 비교해 보시면 주황색. 자, 여기 3, 4, 5가 전부 0이라는 함수값을 갖기 때문에 오케이, 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도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보면 5는 되니? 라고 얘기하면 5는요? 안 될 것 같아요. 왜? 5 같은 경우는 요거 함수값이 서로 다르니까 5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도 안 될 것 같아요. 6도 안 되죠. 요쪽이고요. 그 다음에 7을 대충 찍어보면 대충 7이라는 걸 찍어보면 뭐 이쯤이 될 텐데 7이라는 함수값은 얘가 되는데 5라는 함수값이 0이니까 6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탈락이에요. 자, 그러면은 8 여기서 그대로 여러 개 써볼까? 8 그 다음에 9 뭐 이런 식으로 갈 텐데 8일 때 함수값도 2가 될 거고 9일 때 함수값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10일 때 함수값도 2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 그러면은 n이 7일 때를 해보면 이렇게 세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오죠. 6일 때, 7일 때, 8일 때가 나오니까 오케이, 7일 때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일 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8일 때도 7, 8, 9 함수값이 다 똑같으니까 8도 될 것 같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굳이 뒤에 거는 안 써줘도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주기를 지금 8개로 끊었잖아. 그러니까 주기를 8개로 끊는다는 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로 끊어도 되고 그 다음에 0부터 7까지로 끊어도 되고 1부터 8까지로 끊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끊은 거냐면 어차피 n이라는 게 자연수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8까지로 딱 끊어서 여기 8칸에서 가능한 경우를 세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경우를 세줬더니 이런 규칙성이 나온 거지.
그지? 그럼 9 같은 경우는 되나요? 되겠죠. 9는 되는데 요 9가 어디로 가는 거냐? 결국 이 1일 때의 역할과 동일한 역할을 갖는다. 요게 이제 주기성을 의미하는 거겠지. 자, 따라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계산 마무리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60 이하의 개수를 찾아줘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능한 n값을 한 주기 안에서 찾아봤더니 1이라는 친구랑 4라는 친구랑 7이라는 친구랑 8이라는 친구 요렇게까지가 가능하다는 걸 한 주기 안에서 찾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써지는 거는 9가 될 거고 얘에다가 8 더하니까 1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1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가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면 8, 16, 8의 배수죠. 8의 배수로 가니까 마지막에 56이라는 것까지 하면 요 안에서는 온전하게 4개씩 7세트가 나와서 28개가 나오겠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음 숫자를 보시게 되면 57이라는 게 가능하죠. 57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가 딱 3칸이 차이가 나잖아. 그럼 57에다가 60을 3개를 더하면 60이라는 거기 때문에 6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까지가 가능하겠지. 따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더 생기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은 30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었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합성함수 함수값을 추론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갖다가 이제 규칙성, 주기성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함수 개수 찾아가는 건데 가능한 함수의 그 값의 개수를 찾아가는 건데 충분히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실제 학교 시험에서도 내신에서도 몇 번 나왔었으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2019년 10월달 나형 20번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함수의 어떤 값을 추론해 나가는 문제였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갖다가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 그래서 집합 x라는 게 1, 2, 3, 4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원소니까 모든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다. 자, 그랬을 때 f1이 3일 때 f2와 f4의 더한 값의 최소값을 구해봐라인데 일단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어차피 x라는 원소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니까 요 4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4개밖에 없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저 관계식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되거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니까 우리가 제일 작은 숫자부터 그냥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f2라는 것이요.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 1이라는 값이 A, B, C, D. A, B, C, D가 아니죠. 1, 2, 3, 4니까 A, B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데 가장 작은 것보단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겠지. 함수값이니까. 자, 따라서 F2라는 것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F2라는 것은 F1이라는 것보다 항상 어떻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F1이 3이라고 줬거든요. 자, 그럼 이런 관계도 성립을 하네요. 자, F1이라는 것이 3이에요. 그럼 F1은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3이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요, F1이라는 값이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F2보다도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거고, 따라서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을 해야 되니까 F2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1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1은 F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면은 이 결론은 뭐가 나오는 거야? F2라는 친구와 F1이라는 친구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렇지? 따라서 F2랑 F1이 서로 더하니까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3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번엔 뭐 해볼까? 3 대입해볼게요. 이제 차근차근 찾아가면 되니까. 그럼 3이라는 값 대입해보면 얘가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니?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얘도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1이라는 값이 제일 작은 값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은 관계가 성립하네.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F3이라는 것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F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런 얘기거든? F1이 3이잖아. 그럼 F1이 3이니까 얘가 3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가 3이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1이라는 값은 F3보다 크거나 같다는 문제에 주어진 식을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 그대로 계산하시면 얘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F3이 F1과 같다는 결론이 나와서 똑같이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면 마지막 갈게요. 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될 거냐? F4죠. F4인데 F4라는 값도 마찬가지로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4도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당연히 F4라는 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F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만족시키는 거지. 그지? 자, 근데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랑 3에서 했던 것처럼 F1이라는 값이 4죠.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얘가 3인데 4보다 크거나 같다. 즉 B자리에 4를 대입한 건데 이거는 만족을 시키지 않으니까 요거를 뒤집은 형태는 서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죠? 따라서 그냥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F4는 F1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정리가 되고 따라서 F1이 가능한 값이 3이죠. F1이 문제에서 3이라고 그랬으니까 F4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3 아니면 4가 되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건 F2와 F4의 최소값을 구하자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얼마가 될 거냐면 F2에다가 F4를 더한 최소값은 정답은 6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문제겠네요.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관계식 갖다가 그냥 만족하는 함수값 찾아 나가시면 된다는 거고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자꾸 숫자 대입해 가면서 몇 개 안 되니까 유한집합일 때는 항상 대입을 하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019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수능 나형 20번 판단성 문제였는데 요 그림 잘 봐두시고 요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학교 시험에서 변형이 돼서 좀 자주 출제가 됐었으니까 요런 그림 스타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문제를 보고 답을 맞춘다의 측면보다는 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은 y는 x-1분의 k 더하기 3이라고 돼 있고 k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해서 양수 범위를 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x축, y축과의 교점을 각각 a, b라 했고 그 다음에 뭘 줬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줬거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을 주고 점 B를 지나는 직선이 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라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을 Q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골라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그림을 좀 확대해서 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좀 볼게. 자, 첫 번째로는 요 점이 이제 뭐가 될 거냐면 점근선의 교점이죠. 자, 그럼 우리 배운 거에 따르면 유리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무조건 점대칭의 그래프 형태를 가지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어떻다? 같다는 것까지 충분히 체크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체크가 될 거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대칭의 중심이잖아. 결국 얘가 대칭의 중심이 될 테니까 요 대칭의 중심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볼게. 자, B라는 점과 P라는 점이 서로 점대칭 관계에 있는 거예요. B라는 것과 P라는 게 서로 점대칭 관계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좌표를 좀 잡아보면 B라는 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좌표가 0이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0이라고 그냥 놓고 쓸 수가 있겠네. 0이라고 놓고 Y좌표는 좀 이따 써주고요. 자, 다음에 P라는 점은요. 그러면은 얘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점의 X좌표는 1이고요. 그럼 여기는 대칭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 거냐면 X좌표는 2가 되겠죠. 자, X좌표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쭉 내려와서 Q라는 점의 좌표도 당연히 2가 되는 이런 그림을 갖고 있겠네요. 자, 그럼 거기에다가 맞춰서 이제 2를 한번 여기다 대입을 해보자.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시면 2 빼기 1분의 K 더하기 3이 되니까요. 요 값이 3 플러스 K라는 것까지를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는 바로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3-K라고 놓으시면 되고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내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보면 요만큼의 차이에서 요게 K만큼을 의미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가지고 얘 같은 경우도 K를 의미한다. 뭐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차이는 얼마가 되냐? 정확하게 2K만큼이 차이가 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그림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 자, 그러면은요 기억을 바로 해볼게요. 자, 기억선지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억선지는 점 K가 1일 때요. 자, K가 1일 때거든. K가 1일 때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점 P의 좌표라고 돼 있어. 근데 점 P의 좌표를 쌤이 구해놨어요. 2,3 플러스 K라고. 그럼 K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K 자리에 1 대입하시면
2,4라는 것은 바로 맞는 말이 되겠네. 그래서 기억은 그냥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갈게요. 니은 문제를 보시면 니은은 K가 0부터 3까지야. 근데 이거는 문제에서 준 거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K가 0부터 3까지에서 실수 K에 대해서 A, B의 기울기와 자, A, B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AP라는 것의 기울기 요 두 개의 기울기의 합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냐라고 물어봤거든. 그러면 AB라는 점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A점을 B점 같은 경우는 지금 K로 표현을 해줬고 P라는 점도 지금 K로 표현을 해줬어요. 그럼 남은 게 누구만 남았냐면 요 A라는 점, 즉 X절편에 해당되는 친구만 내가 찾아주면 되겠네. 그럼 요거를 찾아보시면 요 A라는 점은요.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바로 X에다 0 대입해가지고 A 값 찾아주면 되니까 A라는 점은 여기다 써보면 얘는 0을 대입합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K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3, Y가 0이 되는 거죠. 미안해요. Y가 0이 되는 거니까 X값 찾아보시면 넘겨. 그럼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대각선 곱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계산을 이쪽으로 와서 해볼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절편 찾는 거니까 X 마이너스 1분의 K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은 요거를 넘겨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써지고 K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시면 3을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줍니다. 3을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X라는 값은 얼마가 되냐면 1 마이너스 3분의 K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나오네요. 자, 따라서 A라는 점의 좌표는 1-3분의 K, 0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AB의 기울기를 구합시다. 그럼 AB의 기울기를 바로 구해보면 식 세우면 되겠네. 자, 그러면 X 증가량, Y 증가량 식 세우면 되죠? 자, 그럼 X 좌표 차이가 얘가 X좌표고 얘가 0입니다. 그러면은 얘 X좌표니까 이렇게 1-3분의 K라고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K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분모에 또 분수가 있으니까 좀 안 이뻐서 3이라는 걸 좀 곱해보면 3이라는 걸 곱하면 이런 식이 되네.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 더하기 3K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을 곱하시면 3-K다 라고 써지는데 요거랑 요거가 정확히 3배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묶을게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시게 되면 AB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AP의 기울기도 그대로 구해보시면 AP의 기울기는 얘도 1-3분의 K가 될 거고요. 자, 1-3분의 K에서 빼기 2를 해줘야죠. 이렇게까지. 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순서가 0이랑 마이너스 3-K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이 식 좀 정리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되는 이런 구조가 돼서 전부 플러스로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 다음에 3을 곱해가지고 생각해보면 결국 기울기라는 건 3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하시면 AB의 기울기와 AP의 기울기 두 개를 더했더니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AB의 기울기 찾았고 AP의 기울기까지 찾아봤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런 상황이었어. 자, 그럼 마지막 디귿을 좀 볼게요. 자, 디귿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디귿은 쌤이 요거 살짝만 지우고 갈게. 여기 이제 살짝 지워보고 자, 이 정도 다시 지워보고요. 디귿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디귿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PBAQ의 넓이가 자연수래. PBAQ라는 것을 그러면 그려보면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PBAQ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노란색 도형이 바로 사각형 PBAQ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넓이가 자연수일 때 BP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BP의 기울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선분 BP의 기울기는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0에서 2를 빼주고요. 3-k에서 3 플러스 k를 빼주는데 결국은 2분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k가 나와서 k라는 값이 기울기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BP의 기울기가 k야. 근데 문제에서 k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따라서 일단은 k가 0부터 3 사이라는 건 문제에서 준 조건인데 만약에 사각형, 저기다가 노란색으로 칠한 BAQP라는 사각형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K의 범위가 0부터 1 사이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떤 식을 세워줘야 되냐면 사각형 BP, 그 다음에 QA라는 요거를 해줘야 되고 얘가 문제에서 가정이 자연수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요 사각형에 대한 식을 우리가 좀 만들어 줘 봐야겠죠? 자, 근데 사각형 만드는 방법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사각형을 딱 봤어요. 사각형을 봤는데 그냥 이상한 사각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공식을 쓸 수 있다거나 뭐 사다리꼴이라던가 평행사변형이라든가 뭐 직사각형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거든. 그럼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우리가 넓이를 구해줘야겠다. 이 생각은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쪼갤 거냐라는 건데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을 이었다고 해봐. 이렇게 선을 이어서 요쪽과 요쪽의 넓이를 각각 구하는데 요거는 이제 K라는 식으로 표현해주기가 좀 깔끔하죠. 직각삼각형이니까. 근데 어디가 좀 힘드냐면 이쪽 부분이 좀 힘들다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을 K라는 것으로 표현해주기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보다는 그럼 두 번째는 대각선을 어떻게 이어볼 수가 있어? 요렇게 이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요까지의 수선을 딱 하나 내려주면 이게 높이가 되는 거고 밑변은 이제 K로 표현이 되죠. 3 플러스 K라는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 요 좌표는 이제 2에 해당이 되니까 이쪽의 넓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의 넓이 괜찮고 그 다음에 요 넓이 요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만 구해줘야 되니까 그때도 요렇게 3-K가 될 거고 밑변 같은 경우는 2에서 1-3분의 K를 빼주는 거야. 그럼 2에서 1-3분의 K를 빼주니까 또 K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니까 오케이 여기도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 사각형에 대한 식을 세우는 첫 번째 방법은 대각선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주냐면 BQ를 잇는 거죠. 대각선 BQ를 이어가지고 얘를 사각형을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각각 구한 다음에 얘네 둘을 더해주는 형태가 가장 떠올리기 쉬운 방법일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두 번째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방법을 좀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아까 총하면 세 번째죠? 근데 세 번째인데 자, 볼게. 쌤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항상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것에 유리함수는 점대칭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면 자, 이게 점근선의 교점이죠. 그러면은 요렇게 생기는 요 삼각형, 요쪽에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는 요 직각삼각형이 서로 어떻다? 정확하게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쪽의 넓이, 요 삐져나온 요쪽 부분의 넓이를 잘라서 이쪽으로 옮겨 붙이면 정확하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정확하게 직사각형에 해당되는 그림이 그려지고요. 여기에서 뭐 빼주면 되냐면 여기 생기는 요 조그만 직각삼각형, 여기 노란색 빗금진 요 부분만 내가 빼준다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전체 사각형의 넓이와 똑같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괜찮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보라색으로 쓸게요. 두 번째 방법은 대칭성을 이용하는 거야. 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사각형을 구한 다음에 그 직사각형에서 노란색 조그만 직각삼각형, 노란색 이렇게 생긴 조그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빼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BP의 QA라는 사각형의 넓이를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거고 두 가지 다 해보시는 게 좋고요. 두 가지 중에서 가장 간단한 거는 밑에 방법이 조금 더 식이 간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쌤은 밑에 걸로 그냥 해볼게요. 자, 밑에 걸로 해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 직사각형 넓이가요. 이쪽으로 와봐.
직사각형 넓이가 이제 OQ 그 다음에 여기인데 가로가 2고요. 세로가 3이라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6이라는 숫자로 깔끔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6이야. 그 다음에 6에서 우리가 빼주는데 삼각형 넓이 빼줘야죠. 자,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B의 Y좌표가 높이에 해당이 되니까 3-K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X좌표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1-3분의 K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써지는 게 밑변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노란색 직각삼각형의 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문제에서는 얘를 자연수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요거 정리할게요. 이제 요거 3배 하면은 얘랑 똑같죠. 3-K랑 똑같아. 그러니까 요거 3배 한 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좀 모양 맞춰주기 위해서 식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6분의 1로 바꿔요. 즉 3분의 1로 묶었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3-K가 되고요. 얘도 똑같이 3-K가 되니까 이게 제곱이 되는 형태고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요 부분에 생기는 요 6분의 1 곱하기 3-K의 제곱을 한 형태가 6에서 뺐을 때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도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따로 써보시게 되면 6분의 1 곱하기 3-K의 전체 제곱이라는 어떤 이차함수 형태가 그려지는데 이 이차함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얘는 여기를 3 정도로 잡고 이차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2분의 3에 해당이 되겠죠. 0을 대입하면 2분의 3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3에 해당이 될 거고. 그러면 요 값이 함수값이죠. 요 함수값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에 있냐면 K가 0과 3 사이에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K가 0과 3 사이에 있으니까 K 값이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함수값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0부터 2분의 3 사이를 갖는 거니까 이 친구가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근데 0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으니까 이 값이 1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얘가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시면 3-K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고요. 그럼 요거는 이제 루트 씌워가지고 정리하시게 되면 K라는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나와요? 3-루트 6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3-루트 6과 3 플러스 루트 6 중에서 K값은 원래 문제의 정의 자체가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사라져야겠네. 얘는 날아갈 거야. 따라서 3-루트 6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네요. 그럼 이 값이 이제 K가 되는 거고 3-루트 6은요. 자, 루트 6이라는 값이 2보다는 크죠?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숫자야. 따라서 요 범위 안에 3-루트 6이라는 숫자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문제에서의 정답은 디귿이라고 디귿도 참이 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였어요.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고요. 모의고사 기출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게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에서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랬을 때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게 점대칭, 즉 점근선의 교점을 이용해서 대칭성을 띠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걸 이용해서 식을 좀 세팅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 그럼 학교 시험에서는 뭐 이 정도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요거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다 떼버리고 그냥 요거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사각형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뭐 K의 값을 구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정확히 갈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문제에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치? 그래서 시험 막바지 때 이런 문제들 잘 정리해 두시고 만약에 눈에 익숙한 형태의 그림이 나왔다면 여러분들 잘 시험장에서 풀어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내일 이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